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의정부에 으뜸 벼슬인 영사, 정일품 영상대감인 영의정 고대감댁이 있었습니다. 일인지와 만인지상이라 하여 조선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에 오른 자였지요. 임금 아래의 최고위직이라 위상은 높았지만 좌우 정승들에 비해 실권이 큰 것은 아니었다 하나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지닌 개감집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대감에게는 상처한 후 새로 들어온 꽤 젊은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경으로 옥으로 만든 투명한 거울이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그 성품이 참으로 비단결과 같은 여인이었지요. 양반 가문이었음에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 탓에 그녀는 가족을 위해 이혼담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고대감 댁의 안방마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 옥경이 이 집안에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잦았습니다. 젊은 나이의 처녀가 나이 지긋한 영감에게 시집 오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옥경의 어진 면모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옥경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을 돌보며 어진 덕을 쌓아갔으니 그야말로 영상대감의 부인감으로는 일품이라 칭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옥경의 올곧은 기계 덕에 집안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고 옥경 또한 고대감댁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봄날의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에서 옥경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혜란아, 혜란아, 우리 혜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날씨가 참으로 빼어나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우니 나와 함께 정원에 산책을 나가자꾸나. 한동안 이어진 옥경의 부름에 혜란이라고 불린 여종이 부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혜란이 발을 열심히 놀려 옥경 쪽으로 쪼르르 달려가며 외쳤지요. 네, 갑니다요. 마님, 셋네 여기 있습니다요. 생글생글 웃으며 옥경의 곁으로 달려가던 이 혜란은 바로 옥경이 고대감댁에 시집을 오던 때에 몸종의 격으로 함께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본가에서 함께했으며 또한 유일했던 하녀였지요. 혜란이라는 이름 또한 옥경이 친히 지어준 이름으로 난초처럼 고귀하고 향기로운 여인으로 그 이름을 빌려 행복하게 살라는 취지로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이렇듯 어여쁜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었던 혜란은 옥경이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왔기에 옥경에게는 참으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종관계, 양반과 천민의 관계를 벗어나 옥경이 마음 깊이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존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옥경의 주변에서는 청껏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 타이르기도 했지만 옥경은 그런 소리 따위는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예전 옥경의 가세가 혜란을 거두기 힘들 정도로 기울었을 때였어요. 옥경이 혜란의 두 손을 거머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혜란아, 이제 너도 그만 우리 집의 주박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렴. 너는 손도 야무지고 영특한 데다 부침성도 좋으니 어디든 섭섭치 않은 대접을 받을 게다. 우리 집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너는 가서 음식이라도 배불리 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렴. 옥경은 혜란을 형편이 넉넉한 곳으로 보내주려 하였지만 혜란은 한사코 거절하며 대답했지요. 셋네에게는 제 이름 지어준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아씨? 저 떼어놓을 생각이랑 마셔요. 저는 아씨 아닌 사람이면 모시지 않을 것이구만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바탕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합심하여 모진 기근을 버텨오던 사이였습니다. 돈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을 추억하며 옥경이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혜란아, 어째 너는 이곳으로 온 뒤로
미모가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는구나. 춘기가 한창 때인 나이인데 시집은 가고 싶지 않느냐? 너도 나를 보살피느라 좋은 시절 허송세월로 보내지 말고 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을 가면 좋을 텐데 말이다. 그러자 혜란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지요. 어이구, 마님. 그것이 무슨 소리셔요. 저는 안방마님 곁에서 마님 보필하는 재미 빼면 세상 천지 즐거운 일이 없구만요. 사내 놈들이랑 시시덕거리는 것이 뭐가 좋답디까요. 이렇듯 저를 아껴주시는 마님에 비하면 그것들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다 미모라 하심은 우리 안방마님 같은 분께 쓰는 말이지 저 같은 천출이 가당키나 하답니까요. 혜란은 천출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처세가 바르고 총명하기가 남다른 데다 옥경을 모시는 것 또한 극진하였습니다. 연고도 없는 고대감댁으로 넘어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을 때도 혜란은 늘 옥경의 곁에서 그녀를 보필하며 마음의 위안이 되어 주었고 그 덕에 오늘까지도 옥경은 혜란을 늘 곁에 두며 끼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옥경과 혜란이 대궐의 안뜰로 나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찍이서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음흉하게 훑으며 안광을 뿜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옥경의 남편인 고대감이었습니다. 지긋한 나이에도 여색을 탐하는 기질을 도무지 버리지 못해 상처한 이후로 젊디 젊은 옥경을 후처로 들여놓은 지 몇 해 지나지도 않았으나 매일이 청춘처럼 불끈거리던 고대감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대감은 자신의 부인 곁에서 깨르르 웃으며 한껏 오른 춘기를 무럭무럭 뽐내는 혜란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고대감의 엉큼한 눈매에 욕심이 뚝뚝 흘렀고 이내 늑대가 먹잇감을 노리듯 입맛을 잔뜩 다셨습니다. 여인의 품이란 어찌 이리도 가질수록 끝없이 가지고만 싶은 것인지 어쩌면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지금에 있어서는 권력욕보다도 더욱 욕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옥경이 자신에게 시집을 오던 그 첫날부터 옥경과 함께 그녀의 곁에 있던 혜란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다면 제 부인이 될 옥경의 몸종으로 혜란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터였지요. 혜란 저것의 미모가 전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히 경성지미로구나. 내 옥경 저 여인을 취하면 따라서 들어올 전연 또한 취할 수가 있기에 양수겸장으로 둔수여건을 내 눈이 들리지가 않았구만 그래. 저것이 날이 갈수록 빼어나게 성장하는 꼴을 보아하니 내 참으로 이대로 그냥 두기가 아까운지고 그간은 기회만 슬슬 엿보고 있었다마는 오늘 밤에는 기필코 내 저것과 한 이불을 덮고 뒤엉키고 말리라. 고대감은 음험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혀를 날름 빼물고는 자신의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앞에서 소란스러운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감마님, 제발요, 결코 아니 됩니다요. 참으로 이러시면 큰일 나시지요.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그리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냐? 자차, 그러지 말고 내 부인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할 터이니 얌전히 따르면 너도 좋지 않겠느냐? 오늘 밤 내 침소에 든다면 내 너에게 좋기 10냥은 쳐주도록 하마. 10냥이 아니라 100냥, 200냥을 주신다 하여도? 쇳내는 안방마님 눈에 눈물 날 일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그것은 바로 고대감의 비밀스러운 동침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혜란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계속되는 실랑이 속에서 혜란은 굳은 결심을 하고는 도망쳤고 고대감의 사랑방을 빠져나와 옥경이 자수를 놓고 있던 안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방마님, 이런 시간에 송구합니다. 쇳내 혜란이구만요. 아니, 혜란아? 혜란이 내가 이 시간에 내 침소에까지 무슨 일이더냐? 오늘은 나를 돌볼 일도 없으니 일찍 행랑채로 들어가 쉬라 일렀거늘. 갑작스러운 혜란의 방문에 옥경이 놀라 물으니
헤라는 한숨을 푹 쉬며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읍소하였습니다. 마님, 참으로 송구하고도 면목 없는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만 하는 몸이 되었으니 제가 보필하지 못한 날까지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요, 마님.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자신의 죽음을 입에 올리는 여종의 말에 옥경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헤란이 이것사. 갑자기 찾아와 난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도대체 뜬금없이 네가 어찌 죽어야 하는 몸이라는 게야?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는 것이 꼭 도깨비라도 만나고 온 모양새로구나. 자자, 진정하고 자초지종을 내게 이야기해보거라. 옥경이 그녀를 타이르며 방 안으로 들였고 제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받은 헤란이 비통한 목소리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 방금 전 쇳내를 붙잡고는 천침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디 저같이 천한 것을 몸종 이상으로 대우해 주신 안방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도 없는 벼락 같은 일이기에 천출의 신분조차 망각하고 그만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나와 버렸지 뭡니까요. 제 선택에 대해서는 100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허나 고탄을 같은 대감마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까닭으로 대감마님의 불호령 아래 저는 찢겨 죽을 것이고 그리하여 소녀가 죽기 전 안방마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여쭙기 위해 이리 오게 된 것이구만요. 절절히 읍소하는 제 몸종 헤란의 말에 옥경은 그야말로 침통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아비인 고대감의 여색을 밝히는 버릇은 이미 옥경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허나 어쩌겠어요. 지체 높은 영의정이자 자신의 지아비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참견할 수는 없는 시대였으니 말이지요. 알아도 모른 척, 있어도 없는 척, 숨을 참고 지낼 뿐이었지요. 권세가의 만화님으로 호령하며 지내기엔 그 성품이 지나치게 온순하였으며 또한 제 식구들이 끼니만 거르지 않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며 지낼 만큼 야망이 없었던 옥경은 그저 고대감의 여색 잡기를 얌전히 눈 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옥경의 얼굴빛이 흙빛으로 어둡게 물들자 헤라는 넙죽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안방마님, 마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니 심려치 말아주셔요. 쇳내는 이제 마님에게까지 인사를 올렸으니 가서 강에 뛰어들 작정입니다. 비록 천출의 신분이나 제 마지막만큼은 제 뜻대로 결정을 허겄구먼요.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안방마님 얼굴까지 뵈었으니 이 천한 목숨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요. 그러자 옥경은 엄한 목소리로 헤란을 꾸짖었습니다. 헤란이 이것아. 어찌 내 앞에서 네 목숨을 그리 가벼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더냐.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여 어찌 헛되이 죽는다는 소리를 그리 쉽사리 한단 말인가. 그 누구도 너를 천한 목숨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법이란다.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도 용서치도 않을 것이야. 이윽고 차분히 머릿속을 정리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옥경은 한층 안정된 마음을 쓸어내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헤라나. 내 너에게 재물과 신분을 보증해줄 증서를 위조하여 작성해줄 터이니 가슴이 찢어지지만 너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꾸리도록 하렴. 이렇게 너와 갑작스레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다만 알다시피 나는 지아비이자 지체 높은 대감마님이신 그분의 노여움을 막을 힘도 능력도 없는 일개 아녀자일 뿐이로구나. 허나 그렇다 한들 내 너의 목숨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살려야 하겠으니 너는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고 내 말 명심하여 따라주거라. 알겠느냐? 안방마니. 제 주인의 배려와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헤라는 옥경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옥경 역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몸종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당한 헤란을 위로해주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경이 나서 잔뜩 흥분해 있던 고대감의 회포를 풀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모두가 잠든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옥경은 고양이 걸음으로 걸어 나와 혜란을 이끌고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자, 혜란아, 이 틈이다. 이 보따리를 소중히 품고 속히 떠나거라. 값이 나가는 물건들 중에서 어느 곳에서든 제값을 받을 만한 놈들로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챙겨 넣었단다. 이것을 가지고 어디든 당도하면 새롭게 시작하기엔 부족함이 없을 게야. 안방마님, 아니 됩니다. 목숨을 구제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찌 이리 귀한 것까지. 어허, 더는 말을 붙이지 말거라. 그간 나를 돌봐준 품삯이라 생각하고 잠자코 받아두면 되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따라 이 집안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너에게 명목이 없어 미안하기 그지없구나. 안방마님, 울상으로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혜란을 다정하게 꼭 껴안아 준 옥경의 눈시울도 어느덧 붉게 물들어 버렸지요. 코를 훌쩍이던 옥경은 결연한 표정이 되어 혜란을 자신의 품에서 밀어내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구나. 행여나 집안 하인들이 보기 전에 얼른 길을 재촉하렴. 가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절대 내 목숨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게 이것만은 반드시 약속을 해다오. 혜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경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다음 제 주인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해 두려는 듯 그렇게 옥경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정신없이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것아, 부디 몸 건강히 지내렴. 옥경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자신의 여종을 우두커니 지켜보다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해가 하늘 위로 우뚝 솟아 날이 밝은 시각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목일까? 아무래도 된통 길을 잃은 개로구나. 날이 밝는 대로 추노꾼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염려한 혜란은 꾀를 내어 깊은 산길로 들어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허나 집안에서만 오래 생활한 가녀린 여종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넘기에는 호락호락한 산세가 아니었지요. 한 시즌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을 한참이나 헤맸지만 빠져나갈 만한 길도 찾지 못한 채 방향까지 잃은 혜란은 그야말로 탈진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기껏 우리 안방마님께서 나서서 살려주신 목숨인데 결국 나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목숨인 모양이로구나. 벌써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보며 바위에 몸을 기대 숨을 헐떡이던 혜란은 처량해진 신세를 한탄하며 메이는 목을 울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거진 숲풀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괴나리 보찜을 맨 사내 하나가 불쑥 뛰쳐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내는 자신의 도포자락에 붙은 잎사귀들을 털어내다 말고 바위에 기대 자신을 뚫어져라 경계하고 있는 혜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이보시오. 하마터면 황천을 건널 뻔하질 않았소? 이리 으슥한 산속에서 혼자 그리 섬뜩한 몰골로 대체 무엇하고 계신 거요? 앞뒤질 것도 없이 산길을 헤매느라 꼬리말이 아니었던 혜란을 본 사내는 엉덩방아를 찌을 뻔한 것을 겨우 모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혜란에게는 이판사판이라는 생각뿐이었기에 비록 허름하다고는 하지만 도포자락에 갓을 쓴 사내의 차림새를 보고도 얘를 갖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혜란은 그러한 사내의 호들갑 따위는 신경 쓸 기력조차 남지 않았다는 목소리로 차분히 입을 열어 대꾸하는 것이었지요. 조용히 좀 해주시오. 내 원통한 일을 당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주랭랑을 놓은 마당에 길을 잃고 지쳐 이리 된 것이니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댁에 갈 길이나 재촉하시기를 바라겠구먼요. 제 옷소매로 눈물을 꾹꾹 눌러 훔치며 혜란이 말했습니다. 사내는 혜란의 몰골을 자세히 훑기 시작했지요. 흙먼지와 낙엽들을 잔뜩 뒤집어 쓰긴 하였으나
본디 까다로운 고대감이 눈독을 들인 만큼 한창 춘기가 바싹 올라있던 헤란의 미모를 가릴 수는 없었으니 사내는 헤란에게 기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그쪽이 무슨 사연인지는 도무지 모르겠으나 보아하니 아직 새파랗게 젊어 앞길이 창창한 청춘 같은데 제 목숨을 그리 하찮게 여겨서야 어디 쓰겠소. 자 보시오. 나 역시 똑같이 길을 잃은 처지이나 이리도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는 이렇듯 살 길을 찾고 있지 않겠소. 다른 이들 같았다면 이 험난한 산세에 질려 벌써 포기하였겠으나 나는 다르다 이 말이오. 그러니 이런 곳에서도 당신 같은 미인을 이리 떡 하고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냔 말이오. 사내가 헤란의 기분과 경계심을 풀기 위해 농이 섞인 말을 건네었으나 하필 헤란은 능글맞은 칭찬에 겸양이나 나눌 기분이 아니었지요. 결국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사내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참으로 귀찮캐시리. 괜한 추파 집어치우시오. 사내들의 그런 껄떡거림은 내 아주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천출에 어울리지 않는 외모 덕분으로 이리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치는 꼬락선가 되었는데 그런 가벼운 놈의 퍽이나 기분 좋아 시시덕대기라도 할 줄 아셨소? 짜증 섞인 투로 대답하는 헤란의 말에 사내는 그만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을 내는 모습이 마치 도토리를 빼앗긴 다람쥐의 모양새와 닮아 매우 야무지면서도 귀여웠기에 사내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참이었지요. 어이구, 무섭게 소리는 지르고 그러시오. 쫓기고 있다던 사람 어디 가셨나? 아무튼 사정이 그러하다면 갑작스럽겠지만 나를 따라 나서지 않으시겠소? 초면에 낯선 사내를 경계할 법하여 내 심히 염려는 되는 바이다만 아무튼 이곳을 벗어나 멀리 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아무래도 내가 그쪽에 힘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구려. 사내의 밑도 끝도 없는 당당한 말에 헤라는 그제야 그의 행색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기만은 제법 심지가 굳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불사한 자신의 처지에 펼쳐진 이러한 우연적인 만남은 어쩐지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헤라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옥경이 내어준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갈무리하고는 만일 사내가 이 보따리를 노리고 빼앗으려는 낌새라도 보일라 치면 어차피 이렇게 버려지나 저렇게 버려지나 마찬가지인 하찮은 천출의 목숨, 이것을 지켜내다 죽어도 괜찮겠다 싶어져 사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차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처지라 당신의 제안을 승낙하겠소만 괴팍한 마음을 품고서 내게 허튼 짓이라도 하려 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땐 내 길동무로 당신을 끌고 동교진할 것이니 그리 알아두시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한 바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사내는 눈빛을 빛내며 엄포를 놓는 헤란의 앙칼진 모습에 더욱 그녀가 마음에 들어버렸습니다. 곰 앞에서도 도토리를 지키려는 다람쥐의 모습이 떠오른 사내는 새어나오려는 웃음을 힘겹게 참으며 헤란을 안심시키고는 말했습니다. 어이구, 무섭기도 하여라.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소이다. 지금부터 함께 지내보면 알게 되겠지만 나는 생각보다 퍽 괜찮을 사람일 것이오. 내 그전만은 보장하리다. 헤란은 유들유들 대답하는 사내를 째려보며 그렇게 그의 인도를 따라 산길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로부터 장장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삼경을 넘은 사경이 가까워진 시각이었지요. 계란이 이 녀석은 지금쯤 잘 지내고 있을까? 꿋꿋하게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으련만. 일이 벌어진 그날 이후 줄곧 도망친 헤란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옥경은 그날도 어김없이 잠을 설쳐가며 헤란을 그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뒤척거리던 옥경이 까무룩 선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옥경의 대궐에 월담하여 침입한 분주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림자는 날쌔고 익숙한 몸놀림으로 옥경이 자고 있던 안방을 찾아내었지요. 그림자는 자신의 기척을 지우고
조심스럽게 방 안에 들어섰습니다. 곤히 잠에 빠져있던 옥경이 채 눈을 뜰 새도 없이 들이닥쳐 그녀의 수족을 단번에 제압하고는 제갈까지 물려버렸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옥경이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으려니 사내는 준비한 자루에 옥경을 우겨넣으며 말했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나를 좀 믿어주시오. 지금 소리를 내면 우리는 몽땅 다 죽은 목숨입니다. 비록 지금은 경황이 없어 놀라시겠으나 고초를 겪을 일은 없으니 부디 안심하십시오.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던 옥경은 사내의 말에 얌전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루를 뒤집어 쓴 옥경을 어깨에 둘러맨 사내는 신출귀몰한 움직임으로 너무도 손쉽게 고대감댁 마나님을 보쌈하고는 단박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대체 이곳은 어디란 말인가? 간밤 나를 데려온 사내는 내가 영상대감의 아내임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느 낯선 가옥에 당도하여 자루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옥경이 겁에 잔뜩 질려 주변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긴장하며 있으려는데 그런 옥경의 앞에 너무나도 친숙한 여인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안방마님? 아니, 이게 무슨... 너는 혜란이 아니냐? 마님, 참으로 송구하옵니다요. 이렇게밖에 모실 수 없었던 것을 부디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옥경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5년 전 옥경이 도망치게 도와준 자신의 여종 혜란이었습니다. 혜란이 옥경을 껴안고 와락 눈물을 터뜨리자 생사도 알 수 없이 5년의 시간을 애태우며 보냈던 반가움과 의아함이 밀려든 옥경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물었습니다. 혜란아, 이것이 정령 혜란이 맞느냐? 참으로 이리 반가울 때가 있던 말이더냐? 옥경은 있는 힘껏 혜란을 안아주며 기쁨에 젖은 음성으로 그녀를 반겨주었지요. 이윽고 고개를 든 옥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매우 혼란하기만 하구나. 나를 잡아온 사내는 누구며 또한 너는 어찌하여 그자와 함께 있는 것이냐? 게다가 그간 어디서 무엇하며 지낸 것인지 내 참으로 궁금한 일 투성이로구나. 그러자 헤라는 울음을 그치고 옥경에게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기 시작했지요. 5년 전의 그날 우연히 인연이 되어 헤란이 산속에서 만나 따라 나선 사내는 사실명을 받아 암행을 다니던 임금 직속산하기관의 관리 박혁이었습니다. 박혁은 그간 뛰어난 실적과 올곧은 충심을 인정받아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자였지요. 헤라는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박혁과 함께 그 지역을 벗어나 그날부터 박혁의 암행활동을 따라다니며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혁을 경계하던 헤란이었지만 점차 헤란은 박혁을 보좌하며 그가 면밀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특하고 처세에 능했던 헤란은 남모르게 민심을 읽어드리는 일이나 사내인 박혁이 잠입하기 까다로운 곳에 대신 투입되어 잠행을 하는 등 갖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총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인이로다. 그렇듯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짙어질수록 박혁은 헤란의 총명함과 재색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점점 헤란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박혁의 마음속에서 헤란을 향한 호감을 키우는 양분이 되었답니다. 어명에 의탁하여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던 박혁은 마침 배필도 없이 바삐 지내던 몸이었고 그러다 어명을 수행키 위해 들른 곳에서 산길을 헤매다 길을 잃어 만난 헤란에게 운명적인 큰 연심을 품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전국 팔도를 유랑한 지 5년이 되던 해에 큰 공적을 세워 임금이 앞까지 불려간 박혁은 원하는 것을 하나 내어주겠다는 임금의 성은에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바로 헤란의 천출 신분을 면천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엄영으로 마침내 천추를 면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된 혜란과 박혁은 어느새 서로 흠모하던 춘심을 싹 키우게 되었고,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줄곧 제게 진심을 다했던 박혁을 혜란 역시도 깊이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고 혼례를 올려 부부가 되었고, 이후로도 함께 여러 지역을 떠돌던 중이었어요. 임자, 마침 이번에 떨어진 어명을 수행할 지역이 임자가 그 옛날 도망쳤던 바로 그 고을이지 않겠소? 참으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곳을 부부가 되어 다시 방문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려. 네? 대체 그 고을에서 누구를? 고을뿐 아니라 이 나라 조정에서까지도 워낙 유명한 위인인지라 거 임자도 알지 않을까 싶소만, 바로 여색을 탐하는 버릇을 가진 영상대감이요. 야심한 시각에 어느 여염집 근처에서 한 여인을 범하여 화를 입은 여인이 그만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았겠소. 헌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주상의 성은을 입을 예정이었던지라 잠시 궁 밖을 나와 어명을 수행하던 궁녀였던 것이오. 그녀가 참변을 겪자 주상께서 크게 노하셨고 급히 나를 파견하여 당장 범인을 잡아들이라 명하지 않았겠소. 그간 영상대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엇비슷한 일들을 무마시킨 전례가 있었던 모양이오. 자세히 내막이 드러날 만큼의 증거를 체증한 터라 제 아무리 정승자리를 지키고 있는 관리라 한들 좌의정과 우의정 역시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수가 없을게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혜란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박혁이 어명을 받아 잡아들일 예정이라 말한 그 영상대감이라면 바로 옛날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고대감이었던 것이니까요. 혹시 그 영상이란 자가 고대감을 말씀하시는? 혜란의 물음에 박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맞소이다. 바로 그자요. 자신에게 마술을 뻗쳐 도망가는 신세로 만든 작자가 결국 어명에 따라 추포당할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에 된통 고소한 기분이 드는 것도 잠시 혜란은 사색이 되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명으로 잡아들인 죄인의 가족에게도 화가 뻗칠 수 있는 건가요? 그간 자신의 아내에게서 도망치게 된 연유와 그런 그녀를 물심양면 도와준 옥경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박혁이 혜란의 질문에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곤 침통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상의 재량이기에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지. 만약 지아비의 그러한 성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화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구려. 박혁의 말에 혜란은 크게 낙심하여 그의 팔에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결코 아니 됩니다, 서방님. 그자는 죽어 마땅한 자임이 분명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아비를 섬겼을 뿐인 그 대개 안방마님은 결단코 그런 화를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잖습니까? 마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서방님, 정령 방도가 없겠습니까? 제 아내 혜란의 울상이 된 얼굴을 바라본 박혁은 한참이나 그녀를 위로하며 침울해하였습니다. 얼마 후 박혁은 고심을 거듭하여 장고 끝에 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녀적 제 아내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옥경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꾀를 낸 박혁의 활약에 힘입어 야심한 밤에 고의정승댁 만화님의 보쌈극으로 눈가림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승댁의 부인이 보쌈을 당했다는 소문을 장안에 파다하게 내어놓으면 이미 정절을 더럽혀진 여인에 대한 수색령도 없을 것이었고, 또한 멸문지와의 마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박혁과 혜란이 말해준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옥경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내가 지아비의 그릇된 행실을 방관한 대가로 애먼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애꿎은 집안이 화를 입는구나. 성품이 어질었던 옥경은 자신이 목숨을 구제해준 혜란 덕에 본인 또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남편인 고대감이 곧 어명으로 처단될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깊이 통탄하며 자책하였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그것이 어찌 마님의 잘못이겠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픔이 크시겠지만 기운 차리시고 안위를 돌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기운 닿는 대로 도울게요. 자신이 심어놓은 덕과 얻은 일, 다시 말해 제 여종 헤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그녀를 도와준 과거가 없었다면 어명으로 떨어진 고대감 식솔의 멸문지화에 섞여 옥경 역시 변고를 당했을 터였습니다. 헤라는 그러한 연유로 자신에게 먼저 선의를 보여준 마님을 이제는 자신이 매실 차례라며 옥경의 두 손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리하여 헤라는 졸지에 오갈 데가 없어진 옥경을 성심껏 보살펴 주었고, 박혁 역시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아내를 극진히 돌봐준 옥경을 처형처럼 받들어 모시며 세 사람은 오래도록 그 연을 소중히 하여 무탈한 삶을 보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